안녕하세요. 자본시장영업부 박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던 달러화는 CPI 발표 직후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달러원 환율의 경우는 주 후반 미국 지역은행 우려, 또 미국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로 1330원 초중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주요 경제 이벤트 중 영국 BOE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또 미국 4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로는 4.9% 상승하여 예상치에 부합하며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물가가 발표됐는데 네네.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고, 네. 또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네. 그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근데 또 달러화는 반등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일단 물가 지표는 뭐 소비자 물가 그리고 네.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물가는 예상에 음. 부합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월비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뭐 전월비 0.4%, 근데 이제 전년비로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아, 5.0보다 조금 낮은 4.9가 4.9.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낮다라고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음.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전월비 0.4, 전년비 5.5니까 여전히 전체 물가보다는 뭐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고, 특히 5월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5월달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로는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물가도 전반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전월비 0.2% 상승해서 예상보다는 좀 못 미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년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소비자 물가로 또 음. 이어질 수 있어서 결국에는 물가는 이제 고점을 보고 둔화되는데, 다만 예상보다 좀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고용이 일단 있기 때문에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러가 반등했고, 또 하나는 뭐 미국만 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전반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들, 거기다가 지난주 계속 나왔던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달러 강세를 보였고, 달러 환율도 소비자 물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날 뭐 131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곧바로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나 뭐 부채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환율이 30원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가 좀 약해졌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한 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16일 날,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중국의 4월 달 경제 지표, 그러니까 소비, 그다음에 생산, 투자 이렇게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글로벌로 봤을 때 중국이 좀 기대감이 있었기 음. 때문에 4월 지표는 어떨 거냐라는 부분도 확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일 날은 이제 일본 쪽에서 1분기 GDP 좀 늦게 나오긴 하는데 1분기 GDP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중으로는 뭐 미국의 소매 판매나 주택 시장 지표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연준 인사들 또 발언이 있거든요. 계속 이제 연준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물가에 대한 부분, 특히 최근에 나온 이제 은행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에서 확인할 음.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지표 4월 지표는 뭐 지난해 봉쇄 조치 때문에 사실상 전년비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월보다 얼마나 좋아지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수출입 지표나 아니면 물가 지표들, PMI 지표 이런 것들 봤을 때 생각보다 중국 경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네.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라는 거, 좀 회복이 더디지 않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나올 이제 중국의 4월 지표도 전년비로 두 자릿수 나오더라도 이 봉쇄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게 중국의 경제가 이제 드라이브 할 정도는 음. 아니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기비 연율로 0.8이지만 전기비로 0.2%니까 사실상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지표는 좀 그렇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나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슬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부분, 그다음에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좀 약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시장도 연준 인사들 발언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것 같은데, 비상업 달러 순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계속 좀 줄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달러에 대한 기대는 강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금주에도 뭐 미국 지표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낮게 나온다면 이번 주에도 달러는 좀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 우려나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제가 예상만큼 좋아지지 않고 그쵸. 있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달러원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난주 1310원대가 좀 안착이 네. 됐으면 좀 그래도 뭐 좀 하방을 좀 열어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주후반에 또 그쵸. 올라왔어요. 또 일단 달러 환율이 200일 이평선이 이제 1326원인데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또 있고요. 근데 지금 어차피 20원, 30원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약간 슬로우해졌고 고용 지표도 물론 월간 고용은 좋았지만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런 거는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달러가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비상업 달러 순매수 포지션 이런 것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달러를 강하게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달러가 좀 반등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달러 환율이 지금 200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는 하단은 1315원 정도, 그다음 상단 1350원까지 좀 열어놓고요. 유로 환율은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로. 그런 부분에서 이 하단은 1445원, 그리고 상단은 1480원 정도. 그다음에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엔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원 환율은 한 980원에서 1010원 정도 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